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데이토나 시계의 이름에 붙은 다양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런데 원래 그때 시계 리뷰를 하면서 이 소개 영상도 같이 찍었는데 그 영상이 좀 잘못돼서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시 찍는 그 과정 중에 시계가 팔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최초 시계는 없지만 썰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데이토나라는 상품의 이름이 그냥 데이토나로만 돼 있는 게 아닙니다. 앞에 한 단어가 더 붙어 있죠. 코스모그래프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토나의 정식 명칭은 코스모그래프 데이토나인데, 자, 여기서 데이토나라는 이름이 왜 붙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소개를 해주셨고 다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코스모그래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어떤 정보들이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코스모그래프라는 게 붙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우선은 롤렉스가 이 데이토나 모델 처음 냈을 때 처음에는 코스모그래프라는 이름도 데이토나는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냥 오이스터 크로노그래프 만 붙어서 나오다가 그 뒤에 오이스터 코스모그래프 그리고 그 뒤에 코스모그래프 데이토나 이런 식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데이토나의 모델에 데이토나라는 이름보다 코스모그래프라는 이름이 더 먼저 붙여졌는데요. 자, 우선은 이 코스모그래프가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사실 제가 막 검색을 해봤을 때 코스모그래프라는 거에 딱 어떤 정확한 단어 뜻은 없습니다. 하지만 코스모그래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주 구조학이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잠깐, 왜 갑자기 우주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단어가 시계에 들어갔을까요? 코스모라는 것 자체가 우주거든요. 그 칼 세건의 유명한 책이죠. 코스모스, 우주. 그래서 코스모그래프도 우주와 관련된 단어인데, 우주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단어인데, 도대체 왜 자동차 경주할 때 쓰이는 기능이 들어간 시계 외에 왜 코스모그래프라는 걸 넣었을까? 자, 이거를 우리가 추려보기 위해서는 데이토나가 처음 나왔던 1960년대로 한번 가봐야 합니다. 자, 1960년대는 어떤 시대였냐? 2차 전쟁이 끝나고 승전국이었던 미국과 소련이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로 심하게 싸웠던 냉전 시대였습니다. 자, 이때 미국과 러시아는 서로 엄청난 경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주 경쟁, 스페이스 레이스입니다. 왜 우주 경쟁이 시작되었냐? 두 나라가 굉장히 멀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이 싸우게 된다면은 쳐들어가서 싸울 수도 있겠지만 그런 과정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더 손쉽게 상대방을 타격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네, 바로 미사일이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ICBM을 만들려고 하면은 올라가는 로켓, 우주선에 대한 개발도 같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누가 더 먼저 우주에 가냐로 두 나라가 경쟁을 붙게 된다. 이때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우주에 대한 호기심과 어떤 기대감으로 잔뜩 부풀어져 있던 때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 시대의 방향성이나 시대의 어떤 타이틀이 되는 것들을 상품에 녹여서 팔거나 광고의 주제로 삼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세기말 때 99년도 2000년대 어떤 광고들을 보면은 그 제품과 하나도 상관없지만 어떤 그런 미래적인 이미지들로 뭐 상품을 출시하기도 하고 광고에 그런 것들을 많이 녹여냈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뭐 기억나는 것 중에 뭐 가수 이정현도 그 가사 노래나 뭐 그런 것들이 우주와는 전혀 우주적인 것과는 상관없지만 복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주적으로 꾸며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자, 그런 의미로 우주에 대한 어떤 호기심과 관심이 많은 시기였기 때문에 상품 자체는 우주와는 큰 관련은 없지만 우주와 관련된 그런 단어들을 넣어서 만든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거기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우주 이제 달 도착하는 거를 최종 목표로 두고
처음에는 무인 비행기로 무인 우주선으로 일단은 우주로 보낸 것도 성공하고, 그 다음에 동물을 태워서 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타서 우주까지 가는 계획을 합니다. 그 계획 중 하나가 머큐리 계획이라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거기 타고 있던 우주 비행사가 시계를 차고 갔다 옵니다. 오메가였는데, 오메가 스피드마스터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갔다 오고 보니까 나사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 이거 우리가 우주선 탈 때 어떤 시계를 넣을지에 대해서 규정이나 그런 규범들을 하나라도 만들어 놓지 않았네? 자, 그런 규범을 정확히 해서 우주에 딱 갈 만한 시계를 골라보자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우주 올라가서도 정확한 시간을 측정해야 하기도 하고, 올라가서도 고장날 수도 있고, 만약에 시계가 터져버린다면은 큰 문제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나사에서 각 시계 브랜드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 우주에 갈 시계를 뽑는데, 자, 우리한테 테스트를 한번 상품을 보내서 테스트 시켜보자. 그래서 총 9개 정도가 되는 브랜드가 시계를 넣습니다. 자, 그 중에 결국 승자가 된 오메가 스피드마스터 문어치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롤렉스 데이토나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개 브랜드 중에서 정확하지 않지만 거의 마지막까지 데이토나 올라갔다고 해요. 근데 마지막 문턱에서 오메가한테 쳐서 오메가가 문어치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죠. 그 계획이 무산되고 나서 우주적인 걸 빼고 보다 원래 목적에 맞는 레이싱에 주력을 넣어서 계속 광고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 제품이 나선 초창기에는 계획된 대로 잘 되지 않았던 게 데이토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렇게 인기가 많았던 시계는 아니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지금에서는 오메가 스피드마스터 문어치보다 데이토나가 훨씬 인기 많고 훨씬 비싸고 훨씬 프리미엄가도 높습니다. 심지어 뭐 오메가는 프리미엄도 안 붙으시니까요. 이게 사람 일과도 똑같지 않습니까? 처음 좌절하고 실패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약간 어떤 교훈까지 주는 시계가 바로 이 데이토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그 이후에는 성공을 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인기를 갖고 있는 데이토나. 아쉽게도 이 영상 전에 팔려 나갔지만 다음에도 한번 저희가 좋은 가격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토나 이름률에 여기까지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